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비가 그친 어제 오후부터 벚꽃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늘면서 2m 이상 간격을 지키지 않아 걱정입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사람을 억지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안전하게 벚꽃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벚꽃 볼 때 한 방향 보행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 쓰고 앞 사람과의 거리 2m 두는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월요일 아침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 영어학원발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확진 학생이 나온 학교들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영어학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추가로 감염됐는데 학원에 다니지 않았던 중학생 A양도 학교 전수검사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은 지난 26일 학원발로 확진된 학생과 같은 학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N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의 학교 일부는 매일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학교 내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일주일 동안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26일 주간보호센터 선제검사 과정에서 확진된 50대와 접촉한 30대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외 입국자 20대도 코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천에서도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보인 40대가 확진됐고 음성에선 20대 외국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내 전체 감염자의 70%가 집단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 명절 이후 일평균 11.6명이 확진되면서 지속적인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선수, 외국인 근로자 등 집단 합숙시설과 목욕탕,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2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증평 모 교회의 경우 예배 후 가진 소규모 모임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1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음성소망병원의 격리병동이 신설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성소망병원에 16개의 격리병실을 만들고 6월 중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3억 3천여만 원은 모두 국비로 진행되며 감염 관리를 위한 환기시설과 환자 관찰 카메라, 화장실 등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실제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매년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운전하면 15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트럭 뒤로 트레일러가 위태롭게 다가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던 트럭을 뒤따르던 화물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부딪히고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나뒹굴기까지 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뒤에 오던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이 80%를 넘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를 낳기 쉬운 화물차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2시간 운전하면 15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납품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거의 모든 화물 기사들이 진짜 안 피곤한 이상 그렇게 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제도를 정착시킬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는 점입니다. 운전자의 휴식 여부를 확인하려면 운행 기록을 봐야 하는데 여객 운송은 운행 기록 제출이 의무지만 화물차는 제출 의무가 없다 보니 단속이 유야무야 되기 십상입니다.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한 의무 제출이 없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행 기록에 대한 제출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전기차 못지않게 전기 이륜차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충전입니다. 그런데 KT가 도내 업체와 손잡고 이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인 김창수 씨. 시간과의 싸움인 배달 과정에서 충전 시간이 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최초로 청주에 배터리 교환기가 설치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임을 확인받고 완충된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데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요소 생기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적당할 때 마음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넣고 빼가지고 다시 해서 출발하는 데까지 1분이면 돼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기는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KT 링커스와 도내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탄생시킨 신사업입니다. 기존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확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청주 사창 사거리와 고속버스 터미널 2곳에 설치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 사업 일환으로 향후에 라이더들의 분포를 봐서 충청권에 약 한 300곳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충북에서만 전기 오토바이 구매자 300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내연 오토바이가 270만 대나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는 승용차의 15배의 환경 오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환경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7일에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보은군 재선거의 유권자 수를 29,21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재선거가 열리는 보은 지역 인구수 32,000여 명의 90%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수보다 373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28.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9%, 50대 1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